누구에게나 한 명쯤은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내 곁을 떠나간 사람이요. 어제까지 웃으며 대화하던 사람이 오늘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남겨진 쪽은 이유도 모른 채 텅 빈 자리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빈자리가 만들어낸 고요함이 오히려 귀를 먹먹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처음에는 뭔가 실수를 한 건 아닌지 자꾸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한 건지, 어떤 행동이 상처가 된 건지 머릿속으로 수백 번을 되감습니다. 카톡 대화창을 위로 올려보면서 어디서부터 어긋난 건지 단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뚜렷한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더 괴롭습니다. 이유라도 알면 납득이라도 할 텐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머릿속이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찹니다. 혹시 내가 너무 무심했던 건 아닐까? 아니면 너무 집착했던 건 아닐까 끝없이 자책하게 됩니다. 이 자책이라는 감정은 한번 시작되면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빙글빙글 도는 회전목마처럼 같은 생각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책은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래도 한마디는 해줄 수 있었잖아 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아무리 떠나고 싶었어도 이유 정도는 말해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줬던 다정함이 전부 거짓이었나 싶어서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같이 웃고 울었던 시간들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도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쓰립니다. 원망은 점점 커져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나쁘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좋았던 기억마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웃어줬던 것도 계산이었고 다정했던 것도 연기였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렇게 원망의 감정 속에 빠져 있으면 하루하루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조용히 떠난 사람이 반드시 나쁜 사람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정한 사람일수록 미련 없이 조용히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떠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을 꺼내면 서로 더 상처받을 걸 알기에 차라리 아무 말 없이 물러나는 쪽을 택한 겁니다. 상대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혼자 삼키고 돌아선 겁니다. 물론 그게 남겨진 사람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순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말로 정리하는 게 서툰 사람도 있고 갈등 앞에서 도망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감정을 다루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울음으로 표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 대응합니다. 조용히 떠나는 것도 그 사람만의 감정 표현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걸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원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원망이라는 감정이 왜 위험한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망은 겉으로 보면 상대를 향한 감정 같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갖아먹는 감정입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 정작 고통받는 건 내 마음입니다. 밤마다 그 사람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낮에는 멍하니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원망하는 동안 내 시간은 계속 그 사람에게 묶여 있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에게 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삶을 살고 있을 텐데 나만 과거에 갇혀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공평한 일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망은 내가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원망이라는 독은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독은 오롯이 내 몸과 마음에 쌓입니다. 원망을 오래 품고 있으면 표정이 굳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마음을 열기 어려워집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까지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을 내려놓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빈자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프다는 걸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괜찮은 척하면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린 감정은 나중에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면 아프다고 인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됩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느껴도 됩니다. 다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슬픔이구나, 이건 배신감이구나, 이건 외로움이구나 하고 하나씩 구분해보는 겁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떠난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좋았던 기억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 서로를 위해줬던 순간만 기억하니까 그 사람이 더 그리워지고 원망도 커집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돌아보면 불편했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대화가 잘 안 통했던 적도 있었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에서 답답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함께 기억하면 그 관계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었고 그래서 끝이 난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떠나겠다는 건 그 사람의 선택이고 우리가 그 선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아무리 이유를 묻고 싶어도 떠나기로 마음먹은 사람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자기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선택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건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방식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현재가 흘러가 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떠난 사람만 바라보다가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 조용히 떠나는 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별을 제대로 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수학이나 영어는 가르쳐줘도 관계를 맺고 끊는 법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끝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도망칩니다. 연락을 끊고 메시지를 리씹하고 마주치면 모른 척합니다. 이게 잔인한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떠난 그 사람도 어쩌면 이별 앞에서 서툴렀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던 적은 없는지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연락을 피한 적은 없었는지,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그냥 멀어진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완벽하게 이별을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툴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걸 인정하면 떠난 사람에 대한 원망이 조금은 누그러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사람 생각이 나지만 어느 날부터 하루에 한두 번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점점 간격이 넓어집니다. 완전히 잊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기억이 날카로운 칼날에서 둥근 조약돌로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지만 나중에는 조금 쓸쓸하지만 담담하게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시간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돌보는 겁니다. 떠난 사람 때문에 내 일상까지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햇빛을 쬐고 걸어보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처럼 작은 일상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특별한 치료법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천천히 회복됩니다. 혼자가 된 시간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혼자가 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지, 내가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나를 채워 넣는 겁니다. 그 빈자리가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나를 다시 만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본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의 고통을 아는 것처럼 떠나보내본 사람이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픔이 나중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닙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너무 거창하게 느껴진다면 굳이 용서라고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놓아주는 겁니다. 꽉 쥐고 있던 손을 천천히 펴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그 사람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도 내려놓고 그 사람이 사과할 거라는 바람도 내려놓는 겁니다.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내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진 손으로 내 삶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의 주도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 기분을 그 사람이 좌우하게 두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원망을 놓는 순간 내 감정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됩니다. 그게 진짜 이별 이후의 시작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지금 어딘가에서 힘들게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떠나는 쪽이라고 해서 아프지 않은 건 아닙니다. 관계를 끊는 사람도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고 문득 미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표현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세상에 완전한 가해자도 완전한 피해자도 없다는 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관계라는 건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끝나는 건 한 사람의 결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관계의 잔인한 진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상대가 마음을 닫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성숙함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 중에 아직도 떠난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루아침에 괜찮아지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좋게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두면 됩니다. 좋았던 기억은 좋았던 대로, 아팠던 기억은 아팠던 대로 그냥
그만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떠났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인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떠난 건 그 사람의 사정이지 내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떠난 사람이 내 전부가 아니었고 앞으로 만날 인연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도 됩니다. 다시 웃어도 됩니다. 조용히 떠난 사람 원망하지 않아도 정말 괜찮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